현명한 투자자 1. 나노젠 투자를 통해 돌아본 진양곤 회장의 기업 경영 철학. 성장 스토리. 미국 자회사 엘레바를 통한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임상 3상이 한창이던 2018년, 천문학적인 임상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부족할 판에 HLB그룹 진양곤 회장은 넥스트 사이언스를 통해 글로벌 변방 베트남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단행했다. 당시 약 2,500만 달러 이상 되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였는데 바이오 시밀러 위주의 포트폴리오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노젠은 시장에서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 나노젠이 글로벌 노.1 코로나 백신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효능을 능가하는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진양곤 회장의 해안으로 넥스트 사이언스는 황금알을 낳는 나노젠을 품었고 HLB는 세계 첫 출시 합성암원 코로나 백신 기술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창사 이래 첫 출시 제품인 코로나 백신으로 모더나의 시가총액은 200조 원을 육박하는데 나노젠이 WHO와 COVAX 등에 업혔으니 뉴욕 증시 글로벌 IB들이 가만둘 리 없을 것이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글로벌 메가 IB들의 촉수가 바삐 움직이고 있을 것. 나노젠 2대 주주 넥사에 집중되는 SG증권의 매수세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추론이다. 이제 HLB 공매는 다 뒤징겨. 투자를 할 때 내가 보는 건 회사의 아이템과 비전, 그리고 숨겨진 이면의 맥락인데 그건 기업 최고 경영자를 읽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결국은 사람이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도 회사에 투자할 때는 최고 경영자의 자질과 성실성을 보라고 했다. 오래된 주주로서 과거 성장 스토리를 차분하게 돌아봤다. 1. 구명정을 만들던 HLB가 조선업이 한창 호황일 때 남들처럼 조선업 분야의 확장을 마다하고 항암신약을 개발하는 엘레바 9LSKB에 투자했다. 오른쪽 화살표 이 투자로 시총 기준 HLB는 100배 이상 성장했다. 2.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나 2012년 유럽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우수수 쓰러질 때 버텨냈다. 특히 조선업 기업들이 무더기로 법정 관리를 가고 도산할 때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 3. 2017년 한계기업으로 내몰린 에너지솔루션을 인수해 시가총액 1조가 넘는 바이오 기업으로 환골탈퇴시킨 HLB생명과학 오른쪽 화살표 60배 이상 성장했다. 4. 2018년 모레 채취업으로 성장성 제로인 회사 동원을 인수, 1조가 넘는 지금의 넥스트 사이언스로 키웠다. 아무도 관심 없던 동남아시아 바이오 기업 나노젠의 대규모로 투자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게 지원했다. 오른쪽 화살표 90배 이상 성장했다. 5. 2019년 단디바이오를 인수, 코넥스의 상장 후 폐혈증, 치매 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확장해 5배 이상의 성장이 진행 중이다. 6. 2020년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를 인수, 글로벌 독점지위 GBM 치료제 성공이 기대되며 현재 IPO를 준비 중이다. 오른쪽 화살표 반환이무 없는 업프론트 3억 불 이상의 애로 실적 등으로 IPO 시 최소 조 단위에 대여라는 투자업계의 평가다. 7. 2020년 경영권 분쟁으로 존폐가 걱정되던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해 향남제약단지에 1만 평이 넘는 그룹 신약 파이프라인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더니 코로나 백신까지 장착했다. 오른쪽 화살표 7배 이상 성장. 8. 2021년 글로벌 최고의 석학들과 차세대 유전자세포 치료제 카티 개발 기업 베리스모에 투자했다. 오른쪽 화살표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보니 베리스모는 향후 글로벌을 무대로 엄청난 일을 낼 것 같다. 현명한 투자자 이 사업과 비전도 최고 경영자 다음이다. 2018년 수년간 적자 투성이의 HLB 파워를 인수하자마자 과거 대주주의 일로 상장 폐지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이를 극복해내고 결국 탄탄한 영업이익 흑자 회사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국내 줄기세포 CDMO 유망기업 TS바이오의 매각 오른쪽 화살표 5배 이상 성장시킨 후 더 큰 성장에 양보했다. 누구든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과 시행착오가 있는 법, HLB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역경을 모두 극복해내고 결국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과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걸 이겨낸 힘은 결국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정도에 벗어난 일을 금기하고 경계했던 거였다. 회사의 투자 손실의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사재 출연. 나는 기업 최고 경영자의 윤리의식 실천의 귀감이라고 판단했다. 투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사람에 대한 분석이 먼저이고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데 오래된 주주로 지켜본 바로는 적어도 HLB그룹은 최고 경영자의 사람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CEO로 인한 우발적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된 사실과 비전 그리고 사업의 내용 및 행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맥락을 읽어내는 데 몫이 남을 것. 그동안 주가행이 분석한 것이 잘 맞는 편이었다면 향후에도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주가행의 예측이 잘 맞는다면 넥스트 사이언스 다음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HLB그룹 계열사는 HLB제약일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가치 귀결은 HLB다.
오래된 주주로서 최근 드라마틱한 나노젠과 넥사의 성장을 지켜보다 HLB그룹의 최고 경영자, 각 회사의 행보와 비전 그리고 수집된 자료와 사견을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논평을 최초 작성한 후 HLB가 나노코박스 백신 개발 기술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를 확보해 개발과 생산 그리고 유통까지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보세라님 FDA, NDA가 되어도 매출은 멀었잖아. 로 공격하려고 준비하던 공매놈들이 당장 조단위 매출이 발생할 글로벌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 백신으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쳐맞았습니다. 공매, 니들은 다 뒤진겨. 라는 구호와 항상 개인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현명한 투자자 3초 읽기에 들어간 나노코박스 긴급 스인을 맞아. 1. 베트남 백신 개발의 역사. 이스트 모데르나 나노젠 이 탄생 가능했던 원동력.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백신 완제품을 생산하는 4대 백신 생산국 중 하나다. WHO는 2015년 베트남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베트남이 아시아 4대 백신 강국이 된 것은 1895년 식민지 시절 설립된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가 지난 126년간 지역 풍토병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의학 연구 분야에 공헌한 덕분이다. 오랜 백신 연구 역사를 거쳐 베트남은 디프테리아, 댕기열, 독감, 결핵, 홍역, 로타바이러스 등 11개 백신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인의 자국 의약품에 대한 자부심도 강해 개발도상국임에도 8.5조 원 시장 규모 47% 이상이 자국산이다. 나노젠은 임상 1상부터 호치민 파스테르 연구소와 공동으로 임상을 진행해왔고 임상 결과 분석은 독일 다국적 기업인 지멘스 헬시니어스에 맡겼다. WHO가 서태평양 백신 생산 허브 구축을 베트남 정부에 제안한 것, 나노젠 백신 개발을 지원하며 COVAX 가입을 제안한 것, 최근 주 인도 베트남 대사가 나노젠 백신 인도 기술 수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베트남은 백신 개발에 오랜 역사와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으며 나노젠이 포유류 세포 CHO를 활용해 높은 면역 효능을 가진 합성항원 백신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력한 백신 연구 인프라였다. WHO는 B형 일본 뇌염, 홍역, A형 간염, B형 간염 백신 등을 베트남에서 구입해 세계에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A형 간염 백신을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콜레라 백신을 아세안과 인도 등지에 수출 중인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콜레라 백신은 베트남 백신을 기반으로 한다. 2. 나노젠의 업력과 나노코박스 백신의 기전.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나노젠 혼얀 회장은 미 바이든 대통령의 모교인 미국 시라큐즈 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 애리조나 대학에서 임상병리, 생화학 분야 석박사를 취득한 후 글로벌 빅파마 산오피에서 신약연구원으로 근무하다 1997년 나노젠을 설립했다. 설립 3년 되던 2010년 베트남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1세대인 에포 제품 개발을 성공해 시장에 출시했고 2015년에는 독자적 제조합 DNA 플랫폼 기술로 인터페론 B형 및 C형 간염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나노젠은 간염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끌어올리며 베트남 국민 제약사 반열에 올랐다. 자체 보유한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2020년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에 돌입했고 자국산 백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베트남 국민의 성원이 맞물리며 힘을 발휘했다. 14,000여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줄을 서 임상에 자원했고 임상 3상까지 완료했다. 20일 국가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스인을 위해 임상 3상 중간 평가 보고서 검토에 들어갔고 해외 전문가들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나노코박스가 자국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접종되는 것이 이점이 크다는 자문도 받았다. 나노젠 백신은 자체적으로 간염치료제를 개발했던 플랫폼 기술에 기반하는데 미국 노바백스 그리고 한국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과 동일한 합성항원 방식의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다.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경우 활용할 바이러스 세포와 면역 증강제의 선택이 중요하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통적 백신 개발 방식으로 부작용이 적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2에서 8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나노코박스의 효능과 세계에서 가장 싼 도주당 5불 가격이라면 아세안,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콜드체인 구축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꼭 필요한 코로나 백신이다. 현재 세계 인류 85%는 백신 1차 접종 문턱에도 못 갔다. 머나 플랫폼 기술이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며 앞다투어 뛰어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보며 20여 년간 축적했다는 나노젠의 백신 플랫폼 기술에 새삼 찬사를 보낸다. 3. 나노코박스 임상 데이터. 동물 임상 2분의 1 상공이 이그 항체 농도 200배 이상 증가. 7월 21일 나노젠은 나노코박스의 비임상 연구 논문을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의 바이오리시브, 비역시브에 게재했다.
바이오리시브는 셀트리온이 국산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임상 결과를 선공개한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다.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나노코박스는 마우스, 토끼, 햄스터, 비인간 영장류 등의 동물 실험에서 높은 수준의 S 단백질 특이적 이거와 중화 항체를 유도함을 보여주었고 부작용은 없었다. 7월 25일에는 임상 1상과 2상의 결과를 위한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매드아카이브, 매덕시브에 발표했다. 임상 대상자들은 나노코박스 접종 42일 후 항체 농도가 200배 이상 늘어났다. 임상 2상 결과 접종 42일 후 중화항체 농도 60배, 3개월 후에도 35배가 유지되는 면역 효과가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혼얀 회장은 국가 주석이 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상 3A 상 결과에 대해 보고한 바 있고 이 내용은 하노이 타임즈에 실렸다. 임상 3상 중간 평가 결과인 세민대 백신 보호 효과는 90%, 중화항체가 4배 이상 형성되는 비율인 혈청 전환율은 99.2%,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변이 바이러스 무력화에 대해서는 델타 포함 6가지 현존 변이 바이러스를 모두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현존 6가지 변이 바이러스란 원 바이러스인 우한 바이러스,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발델타와 델타 플러스 변이를 일컫는 것으로 WHO는 이 6가지 변이를 우려종으로 지정했다. 세계의학 저널 1, 2위를 다투는 란셋지를 통해 나노코박스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WHO가 기존 승인 백신과 교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만약 나노코박스가 WHO 긴급 승인 백신이 된다면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이어 7번째 글로벌 사용 승인 백신이 된다. 나노코박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보호 항체와 회복된 코비드19 환자 그룹의 항체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나노코박스를 접종한 사람은 42일 후 항체 수치가 완치자보다 1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더나의 경우 2.59배, 화이자는 2.29배로 발표됐다. 최근 국내 식약처로부터 실험군 3,990명, AZ 대조군 3,000명 비교 임상 3상을 허가받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임상 2상 중간 결과는 5배에서 최대 8배라고 발표했다. 현명한 투자자 4WHO와 COVAX 그리고 HLB와 함께 글로벌 백신으로 4. 향후 중요한 변곡점 WHO 통한 글로벌 백신 COVAX 개인적으론 델타 변이를 무력화했다는 소식이 긴급 승인보다 더 임팩트 있다고 본다. 말 그대로 긴급 승인은 정식 승인 전 급하기 때문에 내리는 행정 절차이고 백신의 효능과 인체에 접종 가능한 안정성 등이 담보된 것이다. 나노코박스 백신의 효능에 의문점이 있었던 이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을 종합해 백신의 성공에 의심이 없는 이들에겐 WHO 글로벌 승인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란셋지의 상온 보관 가능 합성암원 나노젠 백신의 우수성이 발표되고 세계 백신 공장 인도에서 수억 도즈씩 대량으로 생산되어 COVAX를 통해 저개발 국가에 공급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하나씩 이뤄지면 넥사를 넘어 HLB그룹 전체에 거대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지난번 썼다. 그리고 HLB 제약과 나노코박스 공동 개발 및 글로벌 유통 등 광범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들의 구체적 실천 사항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 구체적 협의가 그룹 지주사 HLB를 통해 기술의 이전과 글로벌 권리 이전으로 나왔다. 엔데믹이 된 코로나는 향후 수년간 80억 인류에게 연간 수회의 백신 접종을 강요할 것인데 서방 선진국이 부스터샷까지 의무 접종으로 못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백신의 수급이 여전히 난항일 것과 별개로 회당 약 27,000에서 3만 원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감당할 만한 저개발 국가도 국민도 많지 않다. 인도와의 기술 이전 협약 체결을 필두로 HLB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아세안과 아프리카, 중남미를 넘어 글로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WHO와 COVAX를 통해서는 더 확실한 매출이 기대되니 나노젠과 HLB 그룹 모든 계열사들의 가치는 스노우볼이 기정사실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도주당 약 6,000원의 가성비와 최고 면역 효능으로 저개발 국가 상당 부분을 커버할 가능성이 큰 나노코박스. 나노젠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가지 않는 곳 또는 갈 수 없는 곳에는 가장 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을 받게 되면 세계 최초 합성암원 단백질 코로나 백신 출시라는 기록을 세운다. 나노젠과 나노젠의 2대 주주인 넥스트 사이언스에는 물론이고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HLB그룹이 글로벌 투자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5. HLB HBS 위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COVAX와 HLB HBS 시스템 HLB 에코 바이오 시스템 인 HBS라는 개념은 진양곤 회장이 미국의 백신 개발 플랫폼 기업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를 인수한 후 IR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진 회장은 HLB, HBS를 통해 그룹 내 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및 과학자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파워가 HLB 이름으로 결합되어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시스템을 꿈꾼다고 밝힌 바 있다. HBS가 하나를 위한 전체, 전체를 위한 하나로 기능할 것이라며 삼총사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는 IR의 구호적 수사로만 알았는데 HBS의 아세안 네트워크인 나노젠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며 실감이 난다. 창사 이래 첫 출시 코로나 백신으로 모더나의 시가총액은 200조 원을 넘나드는데 이스트 모데르나 나노젠이 WHO와 COVAX의 등에 업혔으니 뉴욕 증시 글로벌 IB들이 가만둘 리 없을 것.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글로벌 메가 IB들의 촉수가 바삐 움직이고 있을 듯한데 나노젠 2대 주주 넥사에 집중되는 SG증권의 매수세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추론이다. 최근 국내 바이오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양증권 오병용 연구원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다.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해 1억 도즈만 판매한다 해도 조 단위의 매출액이 기대돼 시가총액 18조 원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분석이었다. 이후 SK 바사는 주식시장에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시총 25조가 넘어가며 삼상 진입 이슈로만 10조 이상 시가총액이 불어났다. 기다려왔던 바이오 전문가의 보고서다. 나노젠 가치를 추정할 만한 전문가의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던 참이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억 도즈 판매, 조 단위 매출로 10조 이상 시가총액 상승 기록을 쓰고 있는데 그 이상의 역할을 할 나노젠과 HLB는 이미 나노젠은 인구 1억 베트남을 넘어 14억 인도 진출의 발판을 만들었다. 여기에 2018년 세계 백신 대회 최고 기업으로 선정됐던 이뮤노믹이 손잡고 글로벌 최고 효능의 부스터 백신을 탄생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본다. 1, 2, 3세대 항암제를 모두 보유하고 면역 백신 플랫폼과 카티의 폐혈증, 치매 그리고 세포치료제 등 다양하고 막강한 파이프라인들이 HBS 내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인 시너지 작용을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것인지 감이 온다. 나는 나노젠과 HLB의 협약이 하나를 위한 전체, 전체를 위한 하나, 위 시작, 즉 HLB, HBS의 거대한 글로벌 성공 스토리의 서막이라고 믿는다. WHO는 B형 일본 뇌염, 홍역, A형 간염, B형 간염 백신 등을 베트남에서 구입해 세계에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A형 간염 백신을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콜레라 백신을 아세안과 인도 등지에 수출 중인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콜레라 백신은 베트남 백신을 기반으로 한다.